파데프리 할 때 그때 발라도 좋고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자주 발라주고 있어. 확실히 이거 하고 나면 빠르게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컬러밤으로 나온 제품이 제형이 되게 맑고 투명하게 발색이 잘 스킨케어 마지막에 마무리로 좀 싹 발라주니까 피부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빗이 달려있어서 속눈썹이 좀 고르게 잘 올라가는 데 도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먼저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이에요. 이 선크림은 디오메르라는 브랜드의 선크림인데 제가 얼마 전에 찍은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크림이라 여러분들에게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는 디오메르라는 브랜드를 앰플을 먼저 알게 됐는데 제가 그 앰플이 진짜 몇 통째 구매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크림도 되게 유명해서 한번 구매해봤던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이거는 톤업이 되는 제품인데 너무 하얗게 좀 동동 뜨지 않으면서 발림성이 되게 좋은 선크림이에요. 이게 톤업이 되는 제품이라 파데프리 할 때 그때 발라도 좋고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자주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톤업이 되는 그런 선크림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이것만 바르면 저는 약간 유지력이 조금 약해서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줄 때는 저는 집 앞에 가볍게 외출할 때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선크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 선크림이나 바르면 눈시림이 좀 심해서 아무거나 못 바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쓰는 그런 제품들이 몇 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바르면 일단 눈시림도 없고 그리고 되게 제형이 로션처럼 엄청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 외 톤업이 되는 제품들은 발림성도 되게 뻑뻑하고 모공끼임도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고 제형이 되게 묽고 발림성도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이렇게 선크림의 제형을 보시면 부드러운 크림처럼 발림성이 좋고 톤업도 굉장히 잘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톤업이 좀 되는 게 싫다 하시면 아주 소량만 발라주시고 얼굴뿐만 아니라 이 목에도 좀 꼼꼼하게 발라주면 이 얼굴만 동동 뜨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발림성도 좋고 저는 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이게 덧바를 때 모공끼임이 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존에 바르는 그런 약간 부드러운 선크림을 먼저 1차로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소량만 발라주면 뭐 모공끼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톤업이 좀 되는 그런 제품들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제 피부에서는 발림성이며 뭐 톤업되는 느낌도 잘 맞아서 이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자마자 처음에는 조금 많이 하얗게 되긴 하는데 이게 잘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피부에 맞게 좀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라 아침에 좀 화장을 해도 밖에 나가자마자 좀 지워져서 저는 요즘에 메이크업을 사실 좀 잘 안 하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만 발라도 피부톤이 좀 자연스럽게 톤업되면서 촉촉하기까지 하니까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도 되면서 파데프리알 그런 선크림 찾으신다면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린제이 쿨 티트리 모델링 팩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모델링 팩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한 번쯤은 다 사용해보셨을 것 같은 린제이 모델링 팩이에요.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쓰다가 물 계량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모델링 팩 특유의 그 쫀쫀한 제형을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서 저는 한두 번 쓰다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와서 저는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티트리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티트리랑 비타민이 제 피부에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특히 티트리 모델링 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볼 쪽에 좀 흉터가 있어서 좀 진정시키려고 티트리 모델링 팩을 틈날 때마다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 하고 나면 좀 붉게 올라온 부분을 진짜 좀 빠르게 진정시켜주는데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일회용으로 나온 건 이렇게 컵에 아예 모델링 팩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서 바로 사용해주면 돼요. 컵에 물 선도 딱 맞춰져 있어서 저는 물 계량하는 것도 쉬웠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들어있는 스파츌라가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스파츌라는 그냥 제 걸로 사용해줬어요. 이게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얼굴에 다 바를 때까지 모델링 팩이 좀 금방 굳지 않아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티트리 잎이 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티트리는 바르면 되게 좀 시원하게 쿨링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좀 피부에 열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때마다 이거 써주면 피부 열도 금방 내려가고 그리고 저는 피부가 진정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지만 모공 좁히는데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시트지 마스크팩에 비하면 모델링팩이 살짝 번거롭기는 하지만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쿨링 효과는 진짜 좋아서 저는 앞으로도 모델링팩 꾸준히 할 것 같아요. 특히 모델링팩은 피부에 좀 열이 오르는 여름에 사용하기에 좋고 피부를 좀 진정해주는 데는 진짜 이만한 제품이 없어서 좀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진짜 이거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5호 핑크 세티스 팩션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입생로랑 컬러밤 립스틱 그런 제품인데 진짜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호수는 5호고 약간 좀 미지근한 핑크 컬러라 저는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데일리하게 좀 립밤처럼 바르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저도 처음에 구매하고 실물을 딱 봤을 때는 제 기준 생각보다 되게 다크한 그런 느낌이라 사실 손이 잘 안 갔는데 이게 컬러밤으로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제형이 되게 맑고 투명하게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퍼스널 컬러가 여쿨라이트라 조금이라도 좀 다크하거나 약간 좀 거무죽죽한 탁한 그런 컬러를 바르면 진짜 얼굴이 확 어두워지는데 일단 이거는 제형 자체가 립밤처럼 엄청 촉촉해서 저는 부담 없이 계속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촉촉하다 보니까 저는 입술 각질 정리를 잘 못했을 때 그럴 때도 저는 이거를 발라주면 각질 부각을 좀 싹 눌러져서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5호 컬러가 여쿨립으로 되게 유명한 립인데 사실 라이트 분들보다는 뮤트 분들에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바르면 엄청 찰떡인 그런 컬러는 아니지만 조금 차분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립밤이나 좀 베이스 립으로 자주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촉촉한 그런 제형이다 보니까 되게 무른 편이고 착색이 안 돼서 묻어남이 약간 좀 심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립밤보다는 발색이 잘 되지만 립스틱 같은 그런 쨍한 느낌은 또 아니라서 이런 느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5호 컬러는 가을에도 좀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라 저는 다가오는 가을에 더 열심히 사용할 그런 제품이에요. 촉촉하면서 발색도 좋은 그런 제품 찾으신다면 이거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이 바데카실 비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브랜드에서 받았던 그런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그때 받았을 때는 잘 안 썼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써보고 진짜 너무 좋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이거는 바데카실 피크림이라고 각질 크림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좀 각질 크림이라 제 피부에 조금 자극적일까봐 안 썼었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피지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기 더 좋았고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는 안 쓰고 요 이마랑 코 그리고 턱 요 T존 부위에만 사용해주고 있어요. 일단 제형을 보시면 가벼운 크림 같은 그런 제형이고 발림성도 그냥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데카실 P 크림이 있고 그리고 바데카실 D 크림이 있는데 이 바데카실 P 크림은 각질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면서 저녁에만 사용할 수 있고 바데카실 D 크림은 저자극 각질 크림이면서 아침 저녁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인데도 피부에 전혀 자극적이거나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저는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기존에 우리가 쓰는 그런 스킨케어를 일단 다 해준 후에 마무리로 요거를 소량만 T존에 사용해주고 다음날 보면 이마에 좀 오돌도돌하게 좁쌀이 났던 게 진짜 싹 정리를 해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요 볼 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스킨케어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요 이마나 코 그리고 턱에 굉장히 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요거를 그냥 스킨케어 마지막에 마무리로 좀 싹 발라주니까 이렇게 만져도 좀 까끌거리는 거 없이 피부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사용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주일에 저녁에 한 3번만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익숙해져서 매일 밤마다 써도 자극적이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 매일매일 쓰는 것보다는 좀 띄엄띄엄 그렇게 써줘야 좀 효과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각질 크림이다 보니까 너무 이것만 단품으로 쓰게 되면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보습도 잘 해가면서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진짜 평소에 피부결이 좀 고민이거나 피부에 막 좁쌀 같은 거 잘 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틴들 뷰러인데 저는 항상 그 시세이도 뷰러만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틴들 뷰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 눈 모양에 잘 맞아서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속눈썹 펌을 주기적으로 좀 하는데 펌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속눈썹들이 한두 가닥씩 좀 뻗치면서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뷰러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뷰러에 빗이 달려 있어서 속눈썹이 좀 고르게 잘 올라가는 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는 시세이도 뷰러를 워낙에 좀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이거를 처음 사용할 때 그립감이나 이런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일단 속눈썹이 굉장히 바짝 잘 올라가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블랙이고 굉장히 깔끔하면서 이 뷰러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그리고 워낙에 속눈썹이 직모라 뷰러 고르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유명하다는 뷰러들을 몇 개 사용해봐도 좀 별로였는데 이 뷰러는 속눈썹 컬링도 굉장히 잘 돼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근데 뷰러가 본인 눈에 맞는 거를 잘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도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약간 돌출된 눈이나 눈 길이가 좀 긴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뷰러 유지력 같은 경우에는 이 뷰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픽스 마스카라랑 같이 사용해주니까 저는 좀 늦은 저녁까지 집에 와서 세안하기 전까지도 속눈썹이 처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빗이 달려있어서 속눈썹이 뭉치거나 그러지 않고 좀 고르게 한 올 한 올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가격대가 좀 살짝 있기는 하지만 저는 속눈썹 컬링도 굉장히 잘 돼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제가 평소에도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